2022년 1학기 중간시험을 봤는데요. 이 답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5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이 5문제를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번. 일개 미분 방정식 dx분의 dy가 y의 3승이다. 그리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y0은 1이다. 이것에 대해서 격자 간격, h를 격자 간격이라고 불렀죠. 격자 간격을 0.1로 계산을 해서 y 0.1의 근사값을 4차 런지 커러 방법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kn1, kn2, kn3, kn4를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에서 kn1부터 kn4까지 해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사용해서 계산해라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kn1 계산할 때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시고요. kn2도 kn3도 kn4도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끊어서 쓰시면 됩니다. 반올림한 결과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각 단계별로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미분 방정식을 보시면 dx분의 dy가 y의 3승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dx분의 dy하고 같은 이 값이 바로 fxy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여기부터 채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y는 y의 3승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y0은 1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0은 0이지요. 그리고 y0은 1이지요. 그렇죠? 그런 단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격자 간격이 0.1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y 0.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y1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 단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kn1, kn2, kn3, kn4 이렇게 4개의 값을 계산하셔야 런지 커러 방법으로 우리가 y1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kn1부터 계산해 볼까요? 런지 커러 방법에서 kn1이라는 것은 바로 fx0, y0가 되죠. 근데 f라는 함수는 앞에 있는 x가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뒤에 값만 가지고 계산이 되고요. 그 식은 그 y의 값을 3승하는 거니까 바로 y0의 3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y0는 1이었으니까 1의 3승은 1이에요. 그래서 kn1이 1이다라고 바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kn2를 계산해야 되는데 kn2는 f란 함수를 가지고 그 다음 거 중간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x0 플러스 2분의 h, y0 플러스 2분의 h, kn1 앞에서 계산한 kn1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이걸 나중에 이렇게 다 식으로 쓰고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 식에 대입하는 값이 틀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식이 맞았는데 그 계산하기 위해서 대입한 값이 틀렸다. 그러면 그 식 맞은 것만 해서 1점 정도를 줍니다. 해서 대입할 때 어떤 수를 대입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kn1이니까 계산한 1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y 값만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뒤에 있는 y의 값을 3승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개할 때도 앞에 있는 kn1이
이쪽에 있는 y0의 3승이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다 들어가야 대입한 값까지 맞아야 그래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3승인데 앞에 K1은 우리가 1이라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H는 0.1이니까 2분의 H는 0.05, KN1은 1, Y0도 1. 그래서 1 플러스 0.05의 3승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0.05니까 1.05를 3승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셔서 세 번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게 1.158이 됩니다. 예, 이렇게 쓰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쉬워졌죠? 예, 앞에 것만 계속 쓰면 돼요. KN3도 마찬가지고 런지 커러 방법이라는 것이 F X0 2분의 H, Y0 플러스 2분의 H 앞에서 구한 KN2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KN2 무엇인가에 3승하는 식이 그대로 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식이 맞은 거고 3승을 여기 바깥에 3승이 있는데 그걸 헷갈려서 예, 3승을 안쪽에 3승을 안 해주고 바깥에만 3승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틀린 거예요. 해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KN2 그대로 갖다 주시면 되고 Y값만 가지고 결정할 거니까 여기 있는 Y값을 3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Y0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KN2의 3승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KN2는 앞에서 예, 반올림 해가지고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1.158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Y0 1이고 H가 0.1이니까 2로 나눠서 0.05고 뭐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앞에 단계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써주고 계산해서 3승. 그렇죠? 그리고 역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 그럼 1.184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KN4 이제 계산하면 돼요. KN4는 F X0 플러스 H, Y0 플러스 H 앞에서 구한 KN3 갖다 써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Y값만 3승하면 되는 거고 앞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Y0 1이고요. 예, 여긴 H 써야 되죠? 0.1이고요. KN3 앞에서 계산한 거 1.184 쓰고 계산해서 3승 하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셋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되고요. 1.399가 되죠. 그렇죠? 해서 KN4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런지 커러 방법이라는 것이 Y 0.1 하는 것은 H가 0.1씩이니까 바로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Y1을 계산하는 거고 그렇다면 Y1은 그 전 단계 Y0에다가 6분의 H 곱하기 KN1 플러스 2KN2 플러스 2KN3 플러스 KN4 이게 런지 커러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Y0 1이고요. H는 0.1이고요. KN1 계산한 거 1이었고요. 그렇죠? KN2 계산한 게 1.158이었고요. KN3 계산한 건 1.184였고요. KN4 1.399였고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역시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쓰시면 정답입니다. 해서 1.118까지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2번을 풀어볼까요? 네. 다음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x제곱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xy 프라임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y는 0 그리고 x는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0보다 크니까 절대값 하는 것은 버리셔야 되고요. 그 두 해가 y1, y2다. 예, 우리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공학수학 2에서 배우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걸로 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서 해를 구해서 이걸 하려고 했다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 수 있어요. 두 해가 y1, y2다. 뭔지 모르겠지만 해가 y1과 y2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y1, y2의 런스키안을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벨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우리 아벨의 정리를 배웠죠? 자, 그러면 아벨의 정리를 쓰려면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표준형이 아닙니다. 나눠주셔야 되죠. 그래서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야 돼요. 해서 표준형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자,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으로 나눠주면 y의 더블 프라임, x를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1, y 프라임, x제곱 마이너스 9도 x제곱으로 나눠야 되니까 y 앞에 곱해진 값은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9, 그렇죠? 해서 곱하기 y가 0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y 프라임 앞에 곱해진 함수가 바로 px지요. 그렇다면 아벨의 정리라는 것은 px를 찾아서 계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x를 제시해야 그 다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px를 가지고 런스키안, 아벨의 정리라는 게 뭔가요? 런스키안은 이 함수가 뭔지 몰라도 C2의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 승이다. 이게 바로 아벨의 정리를 이용해서 런스키안을 구하는 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언급하셔야 되고요. 이제 px는 x분의 1이니까 대입하고 적분해 주시면 돼요. x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절대값 x지만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버리고 로그 x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하는 것은 로그 뒤로 가서 승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 다시 얘기하면 로그 x분의 1이지요. 그렇다면 2의 로그 하는 것은 역함수니까 상수에 되죠. 그래서 x분의 1만 남았죠. 그럼 거기에 상수 c를 곱하면 x분의 c. 예, 이게 런스키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수, 특정한 상수에 대해서 런스키안은 x분의 그 상수 이런 모양으로 주어진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았죠? 네, 이번에는 3번 풀어보겠습니다.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4y 프라임 플러스 y가 0이다. 예,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를 구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선형이다라는 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이 0이니까 제차.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특성 방정식만 풀면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더블 프라임, 예, 요건 람다 제곱이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프라임, y 프라임 하는 건 람다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y는 1로 바꿔주면 예,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제 근을 구하시면 되고요. 근의 공식 사용하시면 되고 람다 앞에 4가 곱해졌으니까 짝수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a분의 2차항 계수가 1이니까 1분의 그렇죠? 예, 마이너스 여기 1차항의 반 부호 바꾸면 플러스 4를 2로 나누면 2 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곱하기 c인데 a는 1이고 c는 1이고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4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안에는 3이죠. 그렇죠?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으니까 두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죠? 예,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2 플러스 루트 3으로 지수함수 2에 2 플러스 루트 3 여기 변수, 독립변수 x라고 쓰던지 여기는 독립변수를 제시를 안 해줬으니까 이건 뭐 t라고 써도 되겠어요. 하지만 보통 x, y가 함수니까 함수는 y로 쓰셔야 되고요. 여기가 y니까 다른 거 쓰면 안 되고요. 하지만 독립변수는 t라고 쓰던지 x라고 쓰던지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라고 쓸게요. 해서
이 독립변수를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독립변수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의 2 플러스 루트 3 x승 그리고 2 마이너스 루트 3 가지고 또 지수함수 2의 2 마이너스 루트 3 x승 이렇게 만들고 그것들의 1차 결합 그렇죠? 해서 일반 해는 y는 C1 2의 2 플러스 루트 3 x승 플러스 C2 2의 2 마이너스 루트 3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4번 풀어볼까요? 네. 역연산자를 이용해서 미분방 정식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5y 프라임 플러스 6y가 7분의 1, 2의 5x승 이렇게 주어진 미분방 정식에 특수해를 구해라 그랬어요. 함수를 y로 표현했으니까 특수해는 yp라고 쓸 거고요. 그렇죠?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역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역연산자법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법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개변수 변화법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역연산자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yp를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하니까 y에다가 yp를 대입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미분연산자로 표현해 볼까요? yp에다가 뭘 시행한 거냐? 더블 프라임 d제곱 마이너스 5y 프라임 마이너스 5d 플러스 6y 플러스 6 그렇죠? 예, 여기 답안을 보니까 6d라고 써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요건 6만 써야 되죠. 상수만. 그렇죠? y는 이쪽으로 예, 묶어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yp에다가 d제곱 마이너스 5d 플러스 6이라는 미분연산자를 시행해서 7분의 1, 2의 5x승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역연산자법을 쓸 거니까 yp라는 것은 바로 이쪽에 있는 7분의 2의 5x승에 이 미분연산자의 역연산자를 시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p는 바로 d제곱 마이너스 5d 플러스 6분의 1을 7분의 1, 2의 5x승에 시행했다 이렇게 써야 되죠. 어려운 거 없죠?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역연산자의 성질에 의해서 곱해진 상수는 연산자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지수함수가 남는 거니까 여기 2의 승수를 보니까 5x예요. x 앞에 곱해진 5를 d 대신에 대입해서 0이 아니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닌가를 판정하셔야 돼요. 대입해서. 그럼 대입하면 됩니다. 5를 대입하면 d 대신에 5 대입했으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5 플러스 6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5의 제곱 5 곱하기 5 뺐으니까 0이 됐고요. 남는 건 6이니까 이 값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해서 7분의 1과 6분의 1과 2의 5x승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6, 7, 42니까 42분의 1 곱하기 2의 5x승이다. 그래서 yp는 42분의 2의 5x승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셔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2의 5x승까지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내서 여기 1을 남겨놓고 이걸 다항함수에 대한 걸로 해서 1-세모분의 1을 써서 잘 계산했다면 순서도 잘 맞추시고 끄집어낸 것도 먼저 끄집어내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잘 쓰시고 그렇게 했다면 예, 점수 다 받을 수 있어요. 해서 똑같은 답을 냈다면 예, 하지만 이걸 이렇게 1 남기고 끄집어내서 1-세모분의 1을 실수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끄집어냈지만 실수했다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해서 틀린 것들은 다 감점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하지만 이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어쨌든 역연산자법이니까 예, 계산을 잘 했으면 예,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을 잘 했다면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5번 RLC 전기회로에서 전류 I에 관한
동차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제차 또는 동차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얻었어요. dt제곱분의 d제곱 i 플러스 2dt분의 di 플러스 5i가 0이다. 그리고 초기 조건 i0은 2고 i'0은 0이다. 이런 식을 얻었다라고 문제를 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전류 it에 대해서 t가 0보다 큰 그런 시간에서 최초로 극값을 갖는 시간 t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t가 0이 되는 순간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제차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을 보세요. 특성 방정식만 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죠? 특성 방정식 만들어 볼까요? i의 더블 프라임 람다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요. 2i 프라임 2람다라고 바꾸면 되고요. 5i 5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5가 0이다.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죠. 그렇죠? 이제 근의 공식을 써서 여기 짝수니까 짝수에 해당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람다를 구하시면 돼요. 람다는 2a 대신에 a분의 할 텐데 여기 1이니까 1분의, 그럼 1분의 1로 나눌 필요 없죠? 그래서 안 쓴 거고요. 이 반에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1.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 제곱 1에서 마이너스 ac, a하고 c하고 곱하면 1과 5를 곱해서 5 해서 1 마이너스 5.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4니까 루트 4i, 즉 2i가 되죠. 그렇죠? 해서 그는 람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복소수근이 나왔어요. 그렇죠? 복소수근이 나왔으니까 이 해 it는 실수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독립변수가 t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니까 it 독립변수 t라고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쓰시면 안 되고 해서 2의 마이너스 t승. 예, 이걸 실수부를 가지고 지수함수 만들었고요. 허수부가 2네요. 그럼 2 가지고 독립변수 t 해서 코사인 2t, 사인 2t 그것의 1차 결합 C1 코사인 2t 플러스 C2 사인 2t를 지수함수하고 곱하면 일반의 it가 얻어졌어요. 그렇죠? 해서 it는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C1 코사인 2t 플러스 C2 사인 2t다. 됐죠? 하지만 it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초기 조건을 대입하셔야 되니까 이걸 미분하셔야 돼요. 해서 i't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미분해 볼까요? 지수함수 먼저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여기 코사인 사인은 그냥 곱해주고요. 플러스 반대로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t승은 그냥 곱하고요. 반대로 코사인 사인을 미분해 곱합니다. 코사인 사인 파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c1 사인 2t 이쪽 오른쪽 항 미분하면 플러스 2c2 코사인 2t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it와 i't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초기 조건 대입해 봅니다. i0가 2다라고 했으니까 i의 t에다가 0을 대입해 줘야 돼요. 그렇죠? 0을 대입하면 사인 0은 0이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으니까 c1만 남았고요. 지수함수는 2의 영승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요. c1이죠. 해서 i0가 c1이니까 바로 그 값은 주어진 대로 2다. 해서 c1은 2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i'0는 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i't 대신에 역시 0을 대입합니다. 그렇죠? t 대신에 전부 0을 대입할 거니까 사인 파트는 다 사라졌어요. 코사인은 1이니까 곱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서는 C1, 여기는 0승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C1이 남고요. 뒤에서 지수함수 0승 1이니까 곱할 필요 없고요. 사인은 없어졌고 여기 코사인은 1이니까 EC2 해서 뒤에서는 EC2가 남았고요. 그래서 I'0는 마이너스 C1 플러스 EC2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C1은 2다라고 했으니까 C1 대신에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EC2가 0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C2는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C1, C2를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에 C1과 C2의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해서 C1, C2를 대입하면 IT는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2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2T. 예, C1에다가 2, C2에다가 1 대입한 거죠. 그렇죠? I 프라임 T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2 코사인 2T 플러스 사인 2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마이너스 4 사인 2t 플러스 2 코사인 2t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해서 코사인 2t 정리해 주고요. 2의 마이너스 t승 하는 건 그냥 통째로 묶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 코사인 파트를 정리하면 코사인은 2의 마이너스 t승에 곱해지는 게 여기 코사인 2t가 있죠? 2가 곱해진 거고요. 개수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2,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그럼 2하고 마이너스 2하고는 더하면 0이니까 코사인 파트는 이렇게 정리돼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파트만 남았고요. 사인 2t 하는 것의 개수는 여기서 1인데 여기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C1, C2를 대입해주면 I'T는 이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I'T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사인 2T죠. 그렇죠? 예, 이제 I'이 0이 되게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I'이 0 되려고 하면 지수함수는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5는 0이 아니니까 이제 사인 2t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2t가 0인 곳을 찾는데 t가 0보다 큰 쪽에서 찾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최초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사인이 0보다 큰 쪽에서 0이 되는 최초가 이 사인 안에 있는 이 변수, 이 t가 파이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t를 찾는 거니까 t는 2로 나눠서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시간 t를 2분의 파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중간시험 답안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배운 것들을 또 중간시험 이후 기말시험 파트에서 다시 이런 이론들을 사용해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이론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써야 되니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시험 답안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